국방부가 2023년까지 의무경찰과 전문연구요원 등 전환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대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역자원 병역 특례 대상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2016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산불 발생을 대비한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해군 3함대가 민관군 합동으로 상황별 절차에 따라 실시한 훈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공군 군수사령부가 전시의 안정적인 항공유 수송을 위한 유류 수송대대 동원 훈련을 펼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오는 2023년까지 의무경찰과 전문연구요원 등 전환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출생률이 급격히 낮아져서 2020년부터는 인구절벽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전환대체복무 인원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3년에는 배정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방부는 2020년대부터 병역 자원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역 자원 병역 특례 대상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23년에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환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하는 인원은 5만 6천여 명이고 이 중 현역 자원은 2만 8천여 명 수준입니다. 의무경찰과 의무해경, 의무소방 등으로 전환복무하는 인원과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 대체복무 인원이 해당됩니다.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2만 8천여 명의 보충력 자원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현역 자원의 배정을 중단하겠다는 이유는 인구수의 급감입니다. 20세 남자 인구가 현재는 35만 명 규모인데 2022년경에는 25만 명 정도로 급감해 이른바 인구절벽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인구수 감소와 군의 정예화를 위해 현재 63만여 명 규모의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 2천 명으로 줄이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2, 3만 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병역 특례 등의 전환 대체 복무는 군 인력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관계기관의 준비기간과 충격 완화를 고려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건물 화재나 태풍 등 각종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16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에 해군 3함대도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근 소방서와 마을 주민과 함께 산불 화재 대응 훈련에 나섰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해군 3함대는 지난 17일 무기지원대대에서 함대 소속의 예하부대와 인근 아산마을 주민, 영암소방서 등 146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군 합동 산불 화재 진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민관군의 협조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필승통신반 당직 근무자 병장 임세진입니다. 마을 이장인데요. 예, 지금 앞산에 지금 연기가 피어 올라가지고 지금 신고드립니다. 산불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훈련 2초소 부근 산불 화재 발생 소화반 청원 연변장 집합. 훈련은 화재 신고서부터 단계별 행동들이 일사불란하게 전개됐습니다. 부대는 소화반 120여 명을 긴급 출동시키고 화생방지원대와 인근 영암소방서에 소방차 지원을 요청합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도 직접 산불 진화에 나서 힘을 보탭니다. 군에서 화재 진압에 요청이 온다면은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은 같이 잔불 제거나마 서로 협조해서 국가에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훈련은 남아있는 잔불까지 처리하면서 종료됐습니다. 네, 오늘 본 훈련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서 산불 등 재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민관, 군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해서 어떤 신속하고 또 실전적인 대응 능력을 숙달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훈련 참가자들은 심폐소생술 이론과 실습, 산불 진화 초동 조치 요령도 교육받았습니다. 해군 3함대는 민관군 협조 체계를 체계적으로 유지해 앞으로 재난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현대전 승리의 핵심 요소인 항공작전의 성공을 위해선 전시를 대비한 항공유의 안정적인 수송 능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전시 동원령이 선포되면 민간 유조 차량을 동원해 유류수송대대가 창설되는데요. 공군 군수사 60수송전대가 유류수송대대의 임무와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의 한 정유공장. 항공유를 가득 실은 대형 유조 차량들이 전국 각지로 출발합니다. 전시 전후방 각지에 투입되는 전투기, 수송기, 헬기 등 모든 항공전력에 항공유를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군 군수사 60수송전대가 실시한 유류수송대대 동원훈련입니다. 유류수송대대는 평시엔 편제돼 있지 않지만 전시에 창설돼 육해공군 모든 항공전력을 지원합니다. 울산, 여수, 서산 등 대형 정유업체가 위치한 곳에 창설됩니다. 유류수송대대는 전시에 정유업체에서 생산한 항공유를 전군에 수송 보급하는 전담부대로 창설됩니다. 평시 휘발유나 경유 등을 수송하던 동원 차량은 저장 탱크를 완벽하게 세척해야 항공유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선 기존 물을 사용해 세척하던 절차를 개선해 항공유와 가장 유사한 등유를 이용해 저장 탱크를 세척했습니다. 물이 마르기까지 걸리는 2, 3일이 지나야 항공유를 적재할 수 있던 것을 불과 30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유류수송대대 창설훈련은 항공유 수송을 위한 유조차 동원은 물론 동원 차량의 유정 전환과 소요부대까지의 유류수송, 우발 상황에 따른 우회도로 이용에 이르기까지 최초로 항공유 수송 전반에 걸친 실전적인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임무 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7일과 18일 이틀간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울산 지역 유관기관과 정유업체가 참가했으며 민간 유조 차량 16대가 실제로 동원돼 380여 톤의 항공유를 수송했습니다. 또한 이동 경로상에 도로 파손 상황을 부여하고 호송관과 운전자가 안전하게 우회하도록 하는 우발 사태 대응 능력도 점검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과 미 정보통신협회가 지난 17일부터 테크넷 코리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흘간 진행되는 테크넷 세미나는 사이버 정보통신 관련 사안을 경연제로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미국 자체 행사를 올해는 한미 공동행사로 확대했습니다. 윤현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미나 첫날인 17일 발표 주제는 미래 변화에 대한 군의 대응. 미 측 연사로 나선 라엘 로빈슨 미 7 공군 부사령관이 첫 번째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로빈슨 부사령관은 사이버전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며칠, 몇 시간, 몇 분이 걸리던 전쟁이 불과 몇 초면 적진에 침투하고 공격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이를 위해 몇 년 전 통신 분야를 전면 개편한 상태. 여러 가지 사이버 공격과 방어 무기를 개발하며 사이버 공간의 선점과 장악을 위해 힘쏟고 있습니다. 4세대 전쟁을 위한 신속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한 측에선 조인희 국군 지휘통신사령관이 연사로 나섰습니다. 조 사령관은 사이버 작전 능력의 향상을 위해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많은 비용이 지출될 수 있지만 다양한 네트워크 통로를 확보해야 하고 C4I, 즉 지휘와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체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간 통신체계를 연합해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이버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응한 전략입니다. 4세대 전쟁이란 네트워크전뿐만 아니라 심리전, 사이버전을 포함한 비대칭, 비정규 전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형태의 전쟁 양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북한군은 물리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기만, 심리 공격, 정보, 전자전 공격을 병행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테크넷 코리아 세미나. 창조 국방 실현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위해 한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했지만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호국용사의 유해를 찾아보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과 의무인데요. 이에 따라 육군 39사단은 지난 17일 창녕에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개토식을 갖고 본격적인 유해 발굴에 나섰습니다. 손정민 중사의 보도입니다. 육군 39사단은 창녕 박진정쟁 기념관에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개토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되는 창녕 남지읍 일대는 1950년 8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한미연합군이 부산 점령을 목표로 공격해오는 북한군을 필사적으로 막아내 낙동강 전선 방어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격전지입니다. 전투 현장에서 봉분 하나 없이 묻혀 계신 호국 영령들의 유해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보내드리고자 하는 2016년도 유해 발굴의 시작을 고함과 동시에 발굴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개토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대는 다음 달 17일까지 약 4주간 창녕 남지읍 일대에서 장병 120여 명을 투입해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과 함께 유해와 유품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가족을 찾는다는 심정으로 창녕군 박진 전투에서 산화하신 선배님들 유해를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들 품으로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부대는 지난 2000년부터 마산 진동을 시작으로 경남 지역 격전지에서 유해 발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02구의 아군 유해와 약 8,070여 점의 유품을 발굴하는 값진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나, 둘, 셋.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초청해 한국 문화를 체험시키는 프렌즈 포레버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태권도 캠프 체험에 이어 이번에는 고궁과 박물관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한옥의 아름다움 등 이국적인 풍경을 휴대전화 속 추억으로 남깁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참선도 해봅니다.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체험 행사 프렌즈 포에버가 이번에는 서울 창덕궁과 후원에서 열렸습니다. 총 5차례에 걸쳐 열리는 행사 중 두 번째인 서울 고궁과 박물관 투어에는 주한미군 50여 명이 참가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웠습니다. The purpose of this event is to help American service members better understand the Korean culture so that we can better relate to our Korean partners, and it'll help strengthen the alliance between our two countries to give American service members a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Korean people and their history and where they're coming from and the way they view the world. 주한미군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자신들이 더욱 가까워졌다며 한미동맹의 의미도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Enjoying the history behind Korea is very impacting to us because we open our minds into learning more about Korea, and it gives us a more idea of how Koreans' culture is, and it allows us to be a better nation together. 갑시다. I would definitely take it. I would bring my family, and it would be a lot better because my family would be with me, and I would share this experience with them in a new level. And I'm gonna miss Korea greatly. 17, 18일 이틀 동안 열린 이번 행사는 공연 관람과 북촌 탐방, 전통공예 체험과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남아있는 백제 역사 체험과 제주도 탐방, 경주 문화 탐방 등의 행사를 통해서도 주한미군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의장대는 완벽한 행사를 지원하는 만큼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다면 그들의 일상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국방부 근무지원단 의장대대 그 세 번째 시간 강경인 상사가 소개합니다. 행사의 실수는 곧 전투에서 패배와 같다는 굳은 결의를 통해 매 순간 완벽한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의장대대. 그런 만큼 의장대대의 모든 생활은 완벽한 행사를 위해 맞춰져 있습니다. 완벽한 행사의 준비는 역시 단정한 두발 정리로부터 시작됩니다. 행사 복장과 장구류의 꼼꼼한 정비는 완벽한 행사 준비의 필수 과정입니다. 이렇게 넣어줘. 안 보이면서. 알겠어. 이런 데가 바깥쪽으로 있으면 안 되고 바깥쪽으로 있어요. 알겠습니다. 행사 현장에서 완벽한 복장을 갖추기 위해 정비하는 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이거 봐. 그래서 일자가 되어야 되거든. 여기 그러니까 바깥쪽 바깥쪽에서 이렇게 여기서 봤을 때 일자가 되어야 돼. 휘지 않고. 선후임 간 행사 정비의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면서 전후에도 싹 터갑니다. 안 돼? 위에서부터 서서 하는 게 더 편해. 여기부터 쭉 쓸어.
쓸어가지고 당긴 다음에 끈을 하나만 잡고 이거를 먼저. 의장 행사의 대부분이 장시간 서 있거나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의장대원에게 강인한 체력은 기본입니다. 한편 행사 지원의 주체인 의장병 개개인의 컨디션 변화와 신상과 관련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대대장은 매주 소대장 간담회를 주관해 의장병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의 기회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의사소통을 통해서 애들한테 알려주고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건 하고 또 우리 자체에서 안 되는 거는 대대장이 단장님께 건의. 이와 같이 행사 준비를 위해선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이 많은 정성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행사 소대장으로서 국빈 행사를 지휘하다 보면 저의 의장대의 모습으로 국가 이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 전 충분한 예행 연습과 대원들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완벽한 행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언제, 어디서, 어떤 행사가 있더라도 바로 투입될 준비가 돼 있는 의장대대. 이렇듯 완벽한 행사를 위한 열정과 보이지 않는 철저한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장대대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완벽한 행사의 탄생 과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군 장병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이 장병들에게 전합니다. 군인 아저씨들이 이 나라를 잘 지켜주셔서 친구들과도 잘 놀 수 있고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인 아저씨들 화이팅! 오늘 군인 아저씨들과 함께 체험을 하면서 아저씨들과 좀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고 앞으로도 저도 군인 돼서 나라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아저씨들 힘내세요. 화이팅! 군인 아저씨들 우리나라 지켜줘서 고마워요. 군인 아저씨들 언제나 감사하고 항상 화이팅 하세요.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고생해서 저희 나라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힘내세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나라 지키느라 힘든 국군 장병 아저씨들 모두 힘내세요. 군인 아저씨 화이팅!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가 오는 19일부터 6월 17일까지 대한민국 국군 영상 광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국제초단편 영화제로 문의 바랍니다. 국방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세계 장병 청년 안보 비전 발표 대회 신청을 받습니다. 6월 14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육군 인사사령부가 6월 30일까지 역사관을 개관하기 위한 육군회관과 용사의 집 관련 자료를 수집합니다. 우편 또는 인터넷 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육군복지지원대대로 문의 바랍니다. 전쟁기념관이 오는 25일 전쟁기념관에서 무료 교양 강좌 희망드림톡을 개최합니다. 전쟁기념관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쟁기념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국방부가 병역 특례를 오는 2023년까지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경부터 인구 절벽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병영 자원 급감이란 어려움이 있지만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